안녕하세요. GTG 학원의 원장 김종명입니다. 오늘은 학부모님 설명회가 아니고 간담회로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소수만 모이실 줄 알았는데 저희 뜻밖으로 많은 분이 신청해 주셔서 어, 오늘은 생각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대상 학생들만 모셔서 한 20분 정도만 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분이 와주셔서 지금 조금 길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설명회는 저희가 KMO 입문반이라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스타트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스타트 하는데 그게 1월 달에 스타트가 돼요. 그래서 KMO 입문반이 어떻게 운영됩니다. 그거를 안내드리는 자리예요. 대상 학생은 요번에 모집하는 거는 메인은 4학년, 5학년, 현재 4학년, 5학년이 메인입니다. 자, 저희가 녹화 중이기 때문에 비디오를 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굴이 나오면 유튜브에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 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 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조금 켜고 할게요. 저희가 오늘 녹화 중이기 때문에 얼굴이 나옵니다. 비디오 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KMO 입문반이라고 해서 올 1월 달에 시작합니다. 녹화 중이라서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 나오니까 카메라에 비디오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디오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녹화해서 유튜브에 공개되니까요. 비디오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제 저희가 어떤지 일단 저희 실적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고 할게요. 저희 KMO 반이 12년도부터 운영이 됐어요. 이제 한 10년 조금 넘었네요. 벌써 이렇게 되다니 감회가 새롭네요. 12년도는 이 학생들이 우리 학원 사고력부터 했던 학생들은 아니에요. 외부에서 우리 학원 다니는 학생들의 형이었어요. 중1 때 우리 학원 왔어요. 중1 10월 달쯤 왔었나? 그쯤 왔어요. 중1 10월 달쯤 왔고 중1 때 KMO 쳤던 애도 있고 안 쳤던 애도 있고 4명이 와서 수업을 했습니다. 4명 와서 5명이었는데 1명이 시험을 안 쳤어요. 그래서 4명이 시험을 쳤는데 2명이 KMO 수상을 했습니다. 중2 때 했고 같은 중2입니다. 양영중학생도 중2고 13년도는 요때도 우리 사고력 수학 한 해가 아니고 외부에서 중도에 들어온 학생이에요. 요때 몇 명이 시험 쳤더라? 2명이 시험 쳤나? 그래서 한 학생이 동상을 탔어요. 이 학생은 이따가 한번 설명드릴 텐데 중2 때 KMO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때 고1 과정하고 있었던 학생이에요. 14년도에는 이제 이때부터는 우리 학원에서 코온 학생들이 좀 있어요. 코온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사고력이나 그전 초등과정을 했던 학생들이 이제 수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 학생 중1 때 KMO 금상 탔어요. 이 학생은 서울영재고 중2에 갔습니다. 중2 때 조기 합격하고 이거 안 적었네. 조기 합격하고 지금 서울대 수리과학부 가 있습니다. 15년도도 중1이 KMO 금상 탔죠. 요 해에 사실은 요 6학년 중에 동상탄 학생이 있어요. 6학년에 서울 학생이요. 그래서 호땡땡 학생인데 초6이
했었어요. 예, 수상을 했는데 제가 안 적었어요. 초6입니다. 초6이. 초6이 동상 땄었어요. 나중에 본선 가서는 은상했어요. 은상. 본상에서는 은상을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따가 또 사례로 나올 학생이다. 또 요 학생은 중1 때 K모 금상 따고 요 학생도 중2에 서울영재고 조기 합격했어요. 이 학생도 중2에 조기 합격했고요. 서울영재고. 다 지금 다 서울대를 갔습니다. 서울대 갔고요. 그 다음에 16년도에 네, 중2 학생이 은상을 탔어요. 요 학생이에요. 요 학생. 요 학생이 2학년 돼서 은상 탔어요. 17년도 요때는 이제 요전까지는 저희가 1년에 한 3명, 4명이 시험을 쳤어요. 그 중에 뭐 2명이 타거나 4명 다 타거나 뭐 이런 식이었고 하여튼 합격률이 한 뭐 70%, 80% 이렇게 될 때입니다. 한 명 떨어지고 뭐 다 붙고 이런 식이었어요. 17년도에는 우리가 한 8명인가 시험을 쳤어요. 중1이 계속해 뭐 수상을 했죠. 중1이. 은상도 중1이 했고요. 예, 장려상도 중1이 했죠. 이때는 중1들이 우리 학원 초등부부터 쭉 커왔던 애들이에요. 요 1학년 때 은상했던 학생이 좀 있다가 2학년 때 금상했어요. 이 학생으로 갑니다. 예, 뭐 이때도 이제 은상, 금상 이렇게 쭉 타고요. 그렇습니다. 19년도부터는 이때까지는 저희가 중등부가 있었어요. 중등부가 있었고요. 옛날에 제가 저희 실적을 그냥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렸는데 처음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네요. 이때부터는 초등부만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저는 17년, 18년 얘들이 중1이 KMO 금상 타고 얘들이 서울영재고 거의 다 갔거든요. 얘 서울영재고, 얘 서울영재고, 얘 서울영재고. 아니다. 한 명 안 갔구나. 아유, 기억 안 나네. 다 서울영재고 갔거든요. 서울영재고 갔고, 얘가, 서울 경기 북가고 갔어요. 경기 북가고 가서 2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서울대 갔어요, 얘가. 그래서 딴 애들은 지금 고3인데 얘 혼자만 서울대 다니고 있어요, 지금. 서울대, 전기전자 제일 센 데죠. 컴공하고 더불어서 제일 센데 서울대 갔어요. 전기전자로. 예. 하여튼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우수한 실적을 낳았어요. 8명에서 7명이 수상하고 중1이. 그래서 중등부가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자만 자꾸 쌓이고 있어 중등부를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얘들이 그 당시 중1이었어요. 3월 달이, 1월 달에 이제 저희 중등부 안 합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참 미안한 학년이죠. 미안한 학년이죠. 그래서 얘들이 1월 달까지 저희랑 했나? 그래서 중1 1월 달까지인가 했어요. 하고 이제 다른 학원으로 가세요 했어요. 저희가 중등부를 없애면서 초등부만 하니까. 그렇게 가서 이 학생이 동상 타고요. 이 학생도 동상 타고 이 학생은 장려상 탔어요. 자, 이 학생은 서울영재고 갔어요. 서울영재고. 이 학생은 경기북가고 갔을 거예요. 경기북가고. 이 학생은 부산영재고 갔어요. 한과영. 그래서 네, 뭐 우리 학원에 지금 화분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고 고마워요. 저희랑 쭉 하다가 이제 중1 돼서 KMO 치기 몇 달 전에 죄송합니다. 딴 학원 가세요. 이렇게 해버린 애들이라 참 죄송하고 그런데도 저희를 원망할 수 있는데 합격한 뒤에 저희한테 이렇게 화분도 보내주시고 또 고맙다고 맘카페에 글도 올려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초등부에 저희 하태석 부원장님이 투입돼서 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초등부 애들이에요, 애들은. 초등부를 본격적으로 초등 원리를 할 때 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왜 본선 진출이냐면 얘들 때부터는 코로나라 금운동이 없고 그냥 본선 진출이라고 했어요. 이때도 코로나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2차에서 상을 땄기 때문에 얘들은 금운동이 있어요. 1차는 그냥 본선 진출이었어요. 자, 이때부터 초등부를 하니까 6학년이 상을 따기 시작해요. 우리가 초등 6학년이. 분당에서 초등 중1이 상 따는 경우도 분당에서 거의 없고 저희만 하는데 6학년이 상 따는 거는 분당에는 없죠. 대치동 가도 드문데 그렇습니다. 올해는 응시 인원이 좀 더 적었어요. 저희가 몇 명 쳤나? 4명 쳤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안타깝게도 제대로 공부하고 친 학생이 2학생인가 그래요. 한 학생은 타고 한 학생은 탈 줄 알았는데 좀 아깝게 못 탔어요. 그래서 5학년이 초5가 수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부터 초등부에 저희 하태석 부원장님 직접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초등학생 수상자가 계속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랑 같아서. 자, 이거를 한 이유가요. 저희 학원이 추구하는 목표, 제가 영재센터를 개설한 이유가 영재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영재고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영재성을 죽이는 방식으로 수학교육이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새벽 1시까지 주 6일을 뺑뺑이 돌린다. KM 앞두고. 그런 거를 보면서 이거는 학생들의 영재성을 살린다기보다는 미래의 연구 역량을 죽여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이걸 안 눌러서 엄청 많이 지금 웨이팅하고 계셨네. 죄송합니다. 뭐 웨이팅 많이 하셨는데 기다리다가 전화 주셔가지고 제가 받고 왔네요. 네. 지금 막 접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만 더 힘을 드렸다 할게요. 네, 이게 수락 단추를 눌러야 돼서 자동화 하는 게 있다고 하던데 다음엔 자동화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왜 저희가 영재센터를 굳이 했느냐 그렇게 적자를 보면서 중1이 KMO 수상을 그렇게 많이 하고 합격률이 80% 넘어가는데도 학부모님이 안 오세요. 그런데 왜 했느냐? 왜 했느냐? 예를 들면은 제가 CMS 있었어요. CMS 연구소에 있고 또 압구정 본원에서 수업도 하고 했는데 제가 압구정 본원에서 수업할 때 6학년 반을 수업했거든요. 근데 거기 학생이 서울대 영재교육원 합격했던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저희 연구소 동료의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똑똑하고 성실하고 그런 학생이에요. 집은 저기 마포 상암동이에요. 월드컵 경기장 근처인데 거기서 압구정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육전 어머니가 비번 오류 자꾸 못 들어와서요. 어떡하나? 어떡하나? 비번 오류가 뭐 때문일까요? 저도 모르겠네. 데스크에 전화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육전 어머님이. 데스크에 전화 좀 하시라고.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게 해서 저희 이제 연구소 동료기도 한 분의 딸이었는데 걔가 일주일에 한 번 압구정 본원에 수업하러 오고 사고력 수업, 나머지는 목동에 있는 하이스트라는 큰 학원을 다녔어요. 그때는 10시 제한이 없을 때라 11시까지 막 수업할 텐데 이제 주 6일을 하죠. GTG를 포함해서 비번 쓰신 것? 그러게요. 저희 비번이 뭐죠? GTG 메스인가? 그런데 GTG 메스. 죄송합니다. 지금 제 육전 어머니랑 통화할 수가 없어서 이제 연락 되시는 분이 조금 전해 주십시오. 데스크에 전화하시면 된다고.
아, 이거 어떡하나? 이 실명을 말해버려서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아, 근데 제가 이제 CMS 연구소를 나와서 대치동에서 이제 고등부 수업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바람결에 그 직장 동료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딸내미가 중학교 간 다음에, 그분이 이제 연구소에서, 어, 휴직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고 물으니까 딸내미가 사춘기가 심하게 와서 휴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새벽은 아닌데 11시, 12시까지 주 6일을 하니까 참 똑똑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튕겨나간 거더라고요. 그거 외에도 제가 수업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초등경시학원 큰 학원에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애들이 막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데 도끼를 품고 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이. 근데 걔들이 뭐 비전을 보고 하는 것도 할 때도 있고, 대부분은 1등 하려고, 부모 마음에 들려고, 잘나고 싶어서 도끼를 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경쟁을 붙여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머리가 굳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분당에 상고력 수학 학원을 차리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똑똑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학원 다니는 애 형들, 또는 우리 학원 다니는 애들.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영재교육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분을 막 물색을 해서 수송을 하다 보니까 하태석 부원장님이 제 레이더망에 포착이 된 거예요. 그분도 큰 학원,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영재고가 있기 전인데 과학고만 있을 때 서울과학고 가장 많은 합격생을 배출하던 학원이 송파에 있는 장학학원이거든요. 대치동이 아니었어요. 그 장학학원에 이제 과학고 팀장, KMO 팀장 이런 거 하시던 분이고, 그전에는 KMO에서 대치동에서 넘버원이 엠솔 학원이거든요. 엠솔 학원에서 그 창업하신 분하고 같이 스터디도 하고 하던 분이에요. 너무나 실력자신데, 그분이 지금 이제 KMO 수업 방식, 또 과학고 입시 방식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인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독자적인 수업을 추구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모셨어요. 조그만 학원이거든요. 제가 그때 학생 수 몇십 명일 텐데 어렵게 모셔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학원 다니던 애들이 이렇게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만 부탁드리고, 교과는 제가 수업하고, KMO 수업은 저희 한태석 부원장님 해주시고, 뭐 그런 식으로 주 1회, 주 2회, 주 3회 이런 식으로 이제 출강 횟수를 늘리시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장학학원도 이제 그만두시고, 저희 쪽에 이제 옮겨와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일종의 동지로 10년 가까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10년, 11년째네요. 11년을 하셨는데, 그래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너무나 혹사당하고 문제풀이 머신을 만들고 1점 더 따서 KMO 1점을 더해서 수상하려고, 그걸 통해서 영재고도 비슷한 방식으로 막 문제 뺑뺑이를 돌리는 거에 문제의식을 느껴서 저희가 규모도 안 되고 깜도 안 되는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반 정도 유지하면서 그 정도 탁월한 실적을 올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몇몇 사례들, 저희가 생각했던 그 영재교육을 형편이 가다기가 찢어지면서 했던 그 영재교육에 부합하는 사례들 몇 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학생은 구땡땡 학생이에요. 현재 서울영재고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요. 이분이 어머님께서 저희 학원이 너무 마케팅 안 하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분따라고 맘카페가 있대요. 거기에 올리셨어요. 네. 아가맘들은 읽을게요. 아가맘들은 KMO가 뭔지 모를 수도 있는데요. 중2 아들로 이번 KMO 성적입니다. 한 개 틀려서 95점이고 전국 상위 1%예요. 100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100점 없어요. 유명한 시땡땡 같은 곳은 아니고요. 서현에 있는 GTG입니다. 우리 아들놈 초등부터 꾸준히 댕긴 학원입니다. 여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저희 교육 철학대로 애들이 공부했다는 거에서 제가 참 보람을 느끼고 그런 경우인데 죽어라고 기계적으로는 안 시키지만 혼자 생각하고 풀게 기다려주는 곳이에요. 한 문제를 1시간 내내 풀기도 하고 이틀 만에 풀기도 하고 밥 먹다가 엊그제 문제 생각났다고 하기도 하고 크크크. 성질 급한 맘들은 적응 이해 못하실 수도 있고 속 터져서 관두시기도 하고 많이 관두십니다. 진득하니 아이와 쌤들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아이 엄마들은 좋을 듯 합니다. 이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진득하게 기다려 주신 분이세요.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기다려 주셨다는 거. 불안하신데 여기 쌤들이 엄마들한테 먼저 전화도 안 하고 적극적으로 상담 전화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저는 그냥 믿고 도는데요. 제가 바쁘기도 하고요. 쌤들이 말을 잘 하실 줄도 모르고 답답, 그냥 묵묵히 같이 푸는 물음표 봐주시는 스타일이에요. 쌤들이 학원 자랑도 안 하시고 제가 스스로 학원 자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 부모님이 제가 문 열고 나가는데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하니까 네 오랜만이에요. 결제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KMO 1차 시험 치기 전날인가 전전날이었어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때 영재교육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은 딴 학원 다니고 있었거든요. 얘 친구들 벌써 몇 개월째 주 6일 새벽 1시까지 엄청나게 문제 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탱자탱자 놀아요. 우리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조금밖에 안 하거든요. 전 일주일에 3번, 뭐 어떤 해는 학생이 너무 적어서 주 2회만 수업했어요. 하여튼 주 3번 4시간만 수업하고 밤 10시면 돌려보내니까 이렇게 적게 해서 되나요? 우리 딴 애들은 사춘기에 잠을 못 자서 키가 안 큰다는데 얘는 키가 쑥쑥 크고 있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제 걱정 반,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이런 좋은 성적 받으신 거예요. 중1 때 KM 원성 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2 때는 얘들 반은 안 시켰어요. KMO 공부 안 시키고 2차 공부했거든요. 1차 공부 안 시켰는데 그냥 혼자 나가서 한번 친 거예요. 준비 안 하고 쳤어요. 쳤는데 95점 한 문제 틀린 거예요. 원래는 KMO 1차 시험에 한 50점 정도 하면은 동상이에요. 본선 진출이거든요. 90 몇 점은 없어요. 금상도 70 몇 점이면 금상이거든요, 보통. 그런데 이제 95점 한 문제 틀렸으니까 저는 처음 보는 점수였어요. 95점이. 그래서 아주 좋은 점수 나왔죠. 서울경제고 와서도 공부 잘하고요. 저희 서울경제고 이렇게 기수들이 쭉 있어요. 이 학생 위에 기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GTG 출신은 서울경제고 가서 딴 애들은 뭐 방학 때 같으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사교육 받고 평소에도 내신 대비 위해서 학원 다 다니는데 GTG 출신들은 굳이 내신학원이 서울경제고 내신은 대학 과정을 배워요. 대학 과정을 배웠는데 뭐 안 다니고도 상위권 하더라고요 하는데 실제로 또 이 학생도 지금 상위권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서울대 원하는 과 갈 수 있는 성적입니다. 자,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영재가 혹사당하지 않고 강제 학습노동하지 않고 행복하게 깊이 있게 탐구하고 즐겁게 연구하는 그런 행복하게 영재성을 개발한 사례. 어머님도 그걸 아시고 답답하고 불안할 수 있는데 믿어주셔서 학생들이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좋은 경우예요.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올해 1학년입니다. 올해 1학년. 이것도 분따에 올리셨어요. 이분은 작정하고 우리 홍보해 주시려고 완전 작정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축하해 주세요. 영재학교 서울과고 입학 후 한 달 반이 지났어요. 올해 몇 월 달이냐면 4월 달에 올려주셨거든요. 영재교 준비하는 중학생이야 어머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올려요. 분당 내 학군지 내에서 얘가 이제 내정초였거든요. 내정초인데 조용한 편이기도 하고 야무진 아이들 틈에서 없는 듯한 아이였어요. 초3 대형 수학학원에서 10개월 공부하다가 초3 11월경 서현동의 작은 학원 GT땡으로 옮겨서 오랫동안 공부했어요. 올 1월까지 다녔어요. 그러니까 고1 들어가는 1월달까지 초등학교보다 더 오래 다닌 듯 GT땡은 매해 영재고 설과 포함 여러 분에는 작은 학원이지만 진정한 수학자 쌤들이 있는 곳이에요. 원장님뿐 아니라 하태 땡쌤, 추쌤, 지금은 순회 원장님이시라고 화학 임박사님 등 모든 선생님들이 훌륭하시고 학생에게 진심이세요. 평범한 아이에게 수학의 즐거움과 짜릿함을 안겨주시고 맞아요. 이런 케이스는 아이가 워낙에 특출한 경우가 아닌가요? 네, 조금만 더 봐주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학생들이 굉장히 특출한 학생들 맞아요. 네. 자, 평범한 아이에게 수학의 즐거움과 짜릿함을 안겨주시고 아이의 재능을 발굴하고 키워주셔서 요게 저희가 추구하던 거예요. 수학의 즐거움과 짜릿함. 정확하게 저희가 추구하던 목표 아시고 부모님도 이걸 추구하셨던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커요. 초3부터 꾸준히 GT 땡서 사고력과 필지 수학 선행 수업했고 중1 초부터는 대치로 본격적으로 다녔어요. 이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중등부 없애면서 딴 학원 가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했죠. KMO 중1 5월달에 시험 치는데 1월달에 딴 학원 가세요 해서 학생들이 3명이 있었는데 뿔뿔이 흩어졌어요. 한 명은 여학생 대치동 갔고요. 한 명은 분당에 갔고요. 한 명은 학원도 못 갔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은 진도가 중2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그 학생도 KMO 동생 땄어요. 저희 부원장님이 안타까워서 주 1회 수업만 해주셨거든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중등 KMO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상했고요. 고등 KMO도 수상했고요. FKMO가 뭐냐면 KMO 3차예요. 고등 KMO에서 수상한 애랑 중등 KMO에서 아주 우수한 애들 뽑아서 국가대표 선발전이에요. 이게 IMO 대표 뽑는 선발전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상비군 뽑는 시험이에요. 파이널 KMO라고 해서 FKMO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설곽이라고 하세요. 설곽고 서울영재학교죠. 합격했어요. GT땡에서 사고력 주일에 시작해서 꾸준히 다녔어요. 제 반이었거든요. 자, 초3에 누가 사고력 하냐고 다들 사고력 마무리하는 시점에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초3, 초4 때 사고력이 폭발적으로 확정되는 시기에 큰 자극이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일찍 시작할 걸 하는 아쉬움은 남아요. 초4 때 사고력 수업 받으면서 흥미 폭발하여 정말 즐겁게 공부하고 추후 대학부설 영재원 등 자소서 소재로 적절히 활용하고 사고력 수업 때 했던 문제를 확장 연구하여 산출물도 수월했고요. 화학도 GT땡에서 공부하고 중1 때 화학올도 수상했답니다. GT지서 갑자기 밝히셨네. 사고력 수업 같이 공부한 친구들 설과 우선 선발, 한과 영, 경기 북과고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요. 네. 여기 수가 원래는 일반이 있었어요. 사고력 일반. 걔가 여기 설과 우선 선발한 친구예요. 요 반이 있고요. 2반이 이제 요 학생이 있고 다른 몇 학생이 있었어요. 다 제가 사고력 수업했었는데 이 학생은 조금 늦게 사고력 수학 시작했어요. 3학년 때 막 성장하는 게 보이다가 4학년 때 진짜
푹 내는 게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여기 대학부설 영재교육은 자소서 소재로 활용하고 사고력 됐던 확정 연구에서 산출 모술을 했던 거예요. 확정 연구한 게 어떤 거였냐면요. 저희가 제노의 역설이라는 거를 4학년 때 하거든요. 무한을 컨트롤하는 사고력 주제예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얘들이 선행학습 안 하고 사고력만 가지고 무한 등비급수가 수렴하는 것도 증명하고 얼마인지 구하는 걸 해요. 나중에는 수능 기출문제 4점짜리들 어려운 거 무한 등비급수 문제들을 자기 힘으로 풀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는데 그때 따졌던 게 뭐냐면은 뭔가를 계속 더하면 무한히 커질 것 같은데 무한등비급수는 뭔가를 끝없이 더하긴 하는데 점점 작아진단 말이에요. 2분의 1 예를 들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런 거 계속 더하면은 1에 수렴하거든요. 그거를 증명도 하고 나중에 1이라는 것도 밝혀내요. 그때 했던 거를 탐구했던 걸 이용해서 수능 이제 기출문제 4점짜리를 푸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렇다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이렇게 쭉 나가면은 얘들도 계속 작아지는 애를 더하는데 얘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걸 해요. 피사의 사탑처럼 이제 종이 카드를 쌓아서 걔가 무게중심이 요 수열을 따르거든요. 이거 조화급수라 그래요. 조화급수를 따르는데 해보면은 그 테이블 끝을 나중에는 맨 위에 있는 애가 벗어나요. 공중에 떠 있어요. 테이블 끝을 벗어나서. 그렇게 나가는 게 조화급수의 합인데 걔가 얼마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 무한히 뻗어나가거든요. 테이블 위에 종이를 계단 모양으로 쫙 쌓으면 나중에는 무한히 멀리까지 뻗어나가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 테이블을 벗어났는데 맨 위에 그 종이가 벽돌이라면 벽돌이 벗어났는데 무한히 나갈 수 있거든요. 그거를 증명해봐라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에 지금 고3 중에 전국의 고3 50만 명한테 이거 증명시키면 제 생각에 이거 증명할 수 있는 애 몇 명 안 됩니다. 1% 될까요? 지금 어른들, 이과나 어른들 중에도 이거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안 많아요. 근데 이걸 저희가 이제 사고력반에서 도전을 시키거든요. 그때 제가 약 1시간 반 가까이, 2시간 가까이 이 한 문제를 시켰어요. 탑을 쌓아본 다음에. 그래서 이 황땡땡 학생이 다른 애도 몇 명 있었죠. 고반이 3명 있었어요. 3명 있었는데 한 학생은 다른 학원 가고 두 학생은 남아서 이제 중1 초까지 했었죠. 그래서 한 명은 한과영 가고 한 명은 서울영재고 간 건데 막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2시간 만인가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논리로도 완전히 맞게 증명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3학년 왔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애들은 고3 중에도 제 생각에는 1%도 채 안 될 거예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얘들이 무한등비급수 이런 거를 고등학교에서 배운 적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저하고 사고력 수업 한 4시간 한 게 다인데 이걸 해내는 거예요. 그때 진짜 포텐 터지는구나 이걸 확실히 느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로 제가 예상이 되고 자소서 소재로도 활용했고 확정 연구에서 산출을 했다는 게 아마 이 주제일 거예요. 무한을 컨트롤했던 거. 자, 그럼 요때 나중에 이 학생은 이제 1학년 때 나가서 딴 학원 가서 KM하고 저희랑은 뭘 했냐면 이완복 박사님이 하는 세미나반 수업을 했어요. 사사반이거든요. 그래서 대학 과정을 넘나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 방식으로 수업을 해요. 작은 논문도 읽고 그래서 뭐 대학교 3, 4년 수준의 것도 막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완복 박사님 수업을 계속 들었어요. 그거 들은 애가 요 학생하고 요 황땡땡 학생이에요. 이 두 학생이 이제 둘 다 같이 서울영재고 붙었죠. 중3 때. 그래서 이 두 학생이 다 이번에 화분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걸 받아고 한 건 아닌데 행복하게 공부하고 또 합격까지 해서 이 방법도 되는구나. 강제노동 안 시키고 중노동 안 시키고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구나를 입증한 경우가 참 뿌듯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5학년 학생이에요. 5학년 학생.
요거는 이분이 이제 요번에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에 KMO 2차 시험 발표 났거든요. 그래서 발표 나서 저한테 사진 찍어 보내셨더라고요. 자, 2차 시험이에요. KMO. 그래서 금상. 제가 실명 공개도, 실명 가지고 할게 하니까 밝혀도 된다고 하셔서 밝혔습니다. 조서영이에요. 자, 얘가 KMO 최종 시험이 이게 FKMO예요. 파이널 KMO. 그러니까 고등학생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고등부 KMO, 고등 KMO 합격자들하고 같이 중등 KMO를 친 거거든요, 얘는. 근데 고등 KMO 애들하고 같이 국가대표 상비군 뽑는 시험을 치게 됐어요. 요거에서 상비군 뽑은 다음에 겨울학교하고 합숙훈련 하거든요. 뭐 그런 거 한 다음에 거기서 국가대표 6명을 뽑아요. 상비군 중에서. 그래서 상비군 뽑는 시험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겨울학교, 얘가 여름학교 했었거든요. 근데 겨울학교 너무 가고 싶어 했는데 올해는 겨울학교가 없다네요. 코로나 때문인 것 같은데 좀 아쉬워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봄학기 통신 강좌로 그 겨울학교를 대체하나 봐요. 자, 이분이 오늘 설명하는 거 아시고 저한테 장문의 문자로 아마 이걸 쓰라고 저한테 보내신 것 같아요.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거를 제가 막 손으로 급하게 타이핑 쳐서 보내신 거를 그대로 전제합니다. 옮기 싫어요. 다만 너무 기니까 몇 개는 뺐어요. 그리고 오타도 그대로 뒀습니다. 그냥 띄어쓰기만 읽기 좋게 했어요. 손 하나도 안 댔어요. 그래서 오타가 있는 거는 이분이 막 손으로 급하게 문자로 핸드폰 문자로 보내셔서 좀 그럴 거예요. 좀 길지만 읽을게요. 그 아까 어떤 분이 그 채팅으로 그 학생이 뛰어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한 사례를 지금 이제 또 다른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그 학생이 뛰어난 거 맞아요. 그런데 이 교육 방법도 영향이 있다는 거는 이따가 또 한 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조소영 학생 현재 초5입니다. 소현초 초예요. 시험 대비 때에도 요 KMO 시험 대비 때입니다. 수업 시수도 적었고 저희는 주 3회만 하니까 밤 10시면 끝내니까 그 수업 외에는 따로 학원은 GTG 외엔 다녀본 적 없고 KMO 대비 아이들 거의 다 서브 학원 다니더라고요. 마지막 파이널 6개월은 주 6회 새벽 1시까지 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죠. 숙제 외에 저도 따로 뭐 한 게 전혀 없어요. 뭐 진짜 없어요. 그래서 얘가 꿈이 수학이 아니고요. 첼리스트예요. 첼로 많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어머니가 하키를 시키세요. 그래서 하키 대회 다 따라다니고요. 대회 출전한다고 수업도 좀 빠질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첼로하고 하키 하던 거 다 했어요. 그래서 평소와 KMO 한다고 해서 모든 일상을 중지 안 하고 다를 게 없는 일상이었어요. 진짜 친한 사람들은 아니까 믿는데, 그러니까 GTG에서 주 3회만 했다는 것을 아니까 믿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보통 KMO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밤 10시까지 매일 수업하고 12시까지 또 자습하고 했다고 생각해요. 서영이 수학 말고 뭐든지 수학 말고가 뭐냐면 첼로, 하키 또 그 외에 각종 뭐가 많아요. 그거를 다 성실하게 참여하고 심지어 학교 수업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KMO 본거예요. 서영이 학생은 하나 더 했어요. 이완복 박사님 수업을 나중에 KMO 치기 전에 올해 초부터인가 이완복 박사님 사사반 수업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KMO하고 관계없는 막 대학과정 이상의 세미나를 했죠. 그러면 엄마들은 서영이가 똑똑하니까 가능하다고 말할 거예요. 아까 채팅으로 질문하셨던 거예요. 맞아요. 이 학생은 아주 똑똑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 어머니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름 학교 때, 그러니까 KMO 1차 통과하고 걔들 중에 이제 여름 학교를 갔거든요. KMO 2차 치기 전에. 거기서 수업 다 하고 마지막에 2차 시험을 봤대요. 모의고사를 친 거죠.
서영이 12.2였대요. 2차를 저희가 2차반을 학생이 너무 적어서 하태석 부원장님이 일주일에 3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1번인가 2번 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수업 횟수가 9번인가 밖에 수업을 안 했어요. 1차 치고 2차 칠 때까지 5월 달에 시험 치고 11월 달에 2차 쳤으니까 한 대여섯 달 동안에 9번밖에 수업 못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수업했나? 뭐 그러고 이제 이현복 박사님 4사반 수업하고 그러고 한 거예요. 대신 이제 2차 통과 안 하고 1차 통과 안 하고 한 명이었기 때문에 하태석 부원장님하고 1대1 수업을 한 거죠. 근데 부원장님이 한 명을 위해서 주 3회를 못 하시니까 주 1, 2회만 수업했어요. 그러니까 적게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름학교에서는 12점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때 여름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형들, 여름학교에는 고등부 애들도 오거든요. 고등학생 형들, 중등 KMO 애들 중에서도 아주 높은 애들만 왔으니까 적어도 중2죠. 중1도 없고 초6도 없고 초5가 갔으니까 아주 막내죠. 아주 막내죠. 고등학생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12점이고 그 형들은 점수가 훨씬 높았죠. 그래서 같이 공부했던 형들이 점수 훨씬 높아서서 속상해 했었고 자기가 만약 2차 통과해서 겨울학교 가게 되면 그 형들 다시 보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똑똑해서 KMO 2차 한 게 아니고 2차 여름학교까지도 높은 점수 아니었다. 근데 GTG에서 KMO 2차 시험하면서 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사실은 애가 더 똑똑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저희 프로그램이 우수해서가 아니고 학생이 원래 잘나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런 잘난 학생이 10년째 계속 있거든요. 그것도 딸랑 저희가 학생 제일 많았을 때 한 10명 정도가 KMO 쳤고요. 적을 때는 2명이 쳤어요. 2명 쳐서 2명이 수상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늘 저 하태석 부원장님이 중등부 하실 때는 중1 KMO 수상자가 거의 매해 있었고요. 중등부 안 하니까 초6, 초5 수상자가 지금 3년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늘 우수한 학생들이 저희가 그만큼 있었느냐? 저희같이 조그만 학원에 KMO 시험 치는 애가 많은 애가 10명이고 적은 애는 2명이 시험 치는 이 조그만 학원에서 늘 그렇게 중1, 초6, 초5 수상자가 나오는 게 꼭 가장 우수한 애들이 분당이나 경기 남부에서 가장 우수한 애들만 저희 GTG를 찾아와서 그럴까요? 저같이 마케팅 못하는 원장이 있는데 조금 이상하죠? 예. 어째서 그러냐? 저희 생각에는 학생들이 우수한 거 맞아요. 우수한 건 맞는데 그런 우수한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만 온 건 아니라고요. 대형 학원에는 더 많이 갔죠. 근데 왜 저희가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 압도적인 실적이 나오느냐? 수로 압도적이진 않지만 비율이나 또 저학년일 때 수상하는 이런 압도적인 실적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사례, 또 다른 사례. 중2의 영재고 조기 합격한 사례. 이땡땡, 오땡땡, 호땡땡, 황땡땡, 정땡땡. 이땡땡은 2명이에요. 자, 뭐, 많습니다. 저희가 중2의 서울영재고 얘들이 중2의 서울영재고 조기 합격하는 게 왜 있느냐. 요번에 어쩌면 중1의 서울영재고 조기 합격할 애가 나올 수 있었어요. 나올 수 있었는데, 서류에서 떨어졌어요. 서류에서 떨어졌는데, 그렇고요. 지금 이현복 박사님 제자 중에는 중1 때 서울영재고 조기 합격한 애도 있었어요. 서현중이었는데 그 학생은 너무 어디다고 안 갔어요. 그리고 중2 때 다시 서울영재고 조기 합격해서 갔거든요. 나중에 IMO 국가대표도 하고 그랬는데 자, 이런 학생들이 어떻게 했냐? 다 똑같아요. 얘들 다 저희가 주 2회 또는 주 3회만 수업했어요. 이 호땡땡, 호땡땡은 얘들 때는 주 2회만 수업했어요. KMO로. 영재고 수업은 아이고, 잠깐만요. 배터리가. 죄송합니다. 이제 되네요. 배터리. 어떻게 해서 얘들이 했느냐. 영재고 준비할 때 주 2회 또는 주 1회만 했거든요. 저희가 조그만 학원이라 KMO도 주 3회 또는 주 2회만 했어요. 이 모든 애들이. 중2의 서울영재고 조기 합격한 애들이. 그래서 지금 총 5명인데요. 이 땡땡이 2명이라서. 네. 어떻게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런 학생도 있어요. 부모님이
제가 상담하는데 사고력 수업하는데 3학년 때 하는데 이제 위에서 사고력으로 위에서 네 번째 반쯤 됐어요. 저는 이제 네 번째 반 4반이라고 부르는데 4반쯤 됐어요. 근데 4학년 때까지 사고력을 하라고 저희가 권해드리거든요. 근데 4학년 때 점점 이제 포텐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님, 이 학생 영재고 준비 좀 시키시죠. 진도 조금 뽑아주세요. 아우, 원장님, 저희의 영재고 전혀 아니에요. 저희 아빠도 문과, 애 아빠도 문과고요. 저도 문과고요. 애도 문과예요. 아니라고요. 지금 포텐 나오고 있어요. 예, 결이 영재고 그쪽이고 이과 쪽이니까 공부 좀 시키세요. 아, 안 돼요. 우리 애 괜히 그러다가 국어 영어 밸런스 읽고 하면 안 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아니라고. 저희는 공부 많이 시키는 학원 아니니까 어차피 고등 1학년 과정까지는 공통이니까. 저희가 그때 워낙 학원이 작아서 영재고반, 자사고반이 분화가 안 돼 있었어요. 그냥 같은 반이었거든요. 영재고반, 자사고반이 어차피 한 반입니다. 자사고는 가실 생각이 있잖아요. 맞아요, 있죠. 있으니까 여기서 고1 과정까지 같이 하시고, 다만 다른 학원에서는 교과 진도만 나가는데 저희는 교과 진도 나가면서 문제 결력을 병행을 합니다. 그 문제 결력이 초등과정일 때는 초등부 소관일 때는 필즈 수학 같은 걸 하고요. 고등부 중동 영재센터로 넘어가면 하태스 부원장님이 만든 자체 교재로 해요.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 교과는 다른 학원이랑 똑같이 하니까 그냥 하세요. 공통과정이니까. 알았어요. 공통과정이니까 할게요. 근데 이 학생이 하다가 점점 이제 재밌어진 거예요. 수학이. 그래서 나중에는 경기영재고 갔어요. 또 다른 학생, 송땡땡 학생. 이 학생은 4학년 끝나갈 때 왔어요. 수원에서 온 학생이거든요. 딱 진도도 딱 재진도 하고 있었어요. 4학년 끝날 무렵에. 딱 재진도. 그래서 5학년 올라가면서 선행학습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얘는요, 저희가 교육 철학이요, 애들은 많이 놀리잖아요, 어릴 때. 그래서 저희는 캠핑 좋아하고요. 그래서 선행학습 하나도 안 했어요. 다만 독서를 많이 시켰어요. 네, 요 질문은 제가 나중에 모아서 할게요. 그래서 얘가 그때 왔을 때 제가 인상적인 게 4학년인데 아주 두툼한 책 한 400페이지 정도 돼 보이는 아주 두꺼운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역사책이에요. 다 글이에요. 그림이 없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는 역사책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역사 덕후라는 거예요. 아주 역사 덕후라서 역사는 아주 깊이 있게 어른들 읽는 책까지 지금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는요 문과예요. 평소 공부 제가 시켰는데 문과예요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교과 공부 시켜보는데 쏙쏙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영재고반 출범할 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과학도 좀 하세요 해서 저희 이제 사고력 과학을 그때 막 시작했어요. 그렇게 어차피 영재고반이랑 자사고반이랑 공통으로 가고 있어요. 아주 조그마한 학원일 때니까, 조그마한 아니죠. 그 당시만 해도 규모는 컸는데 어쨌든 인원수가 별로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분화돼서 갔어요. 이 학생이 이제 영재고반으로 가고 나중에 KM을 못 쫓아왔어요. 교과가 너무 늦어서. 그래서 KM반을 좀 하다가 중1까지 했었나? 그리고 저희 학원 그만뒀어요. 나중에 어머님이 연락 오신 거예요. 송땡땡 기억하시죠? 네. 저 이번에 부산영재고 붙었어요 하면서 화분을 탁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분이 우리 입구에 있어요. 너무 보람을 느꼈어요. 얘가 역사 덕후였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가 수학, 과학을 좋아하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이제 영재고로 바꿨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합격했어요. 저희가 마지막 파이널을 같이 하지는 않았어요. 저희랑.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그래도 행복하게 영재성을 개발했던 사례예요. 만약 이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주 6회 밤 12시까지 수업을 돌려버렸으면 튕겨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적은 양을 재밌게 깊이 있게 하니까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맛을. 그다음 하땡땡 학생. 이 학생은 제가 사고력 수업을 해요. 이 반이 이제 이 반도 한 네 번째 반이었어요. 어머님이 위에 큰애를 키우신 분이에요. 이제 큰애가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대학교도 막 보내고 하신 분이고 현직 학교 선생님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아주 입시를 잘 아시는 분이죠. 근데 제가 사고접수 보니까 4학년 때 뒤늦게 막 포텐이 터지더라고요. 아주 모범생 학생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약간 경직돼 있었어요. 모범생이라서. 근데 그 틀을 사고력을 하면서 이제 깨지더라고요. 몇 년 걸린 거죠. 근데 틀이 깨지면서 안에 있던 그 포텐이 나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영적을 좀 준비하세요. 하니까 아이고 아니라고 제가 학교 선생님이라고 얘 형이 누난가 하여튼 고등학생도 있고 좀 이따가 대입까지 하셨는데 입시도 알고 하는데 학교에서 이제 영재고 가는 애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아니라고. 우리 애는 일반고 가야 돼요. 이과긴 한데 일반고예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몇 번을 권해서 억지로 끌고 가서 영재고 수업을 듣게 하는데 얘가 이제 점점 포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는 좀 공부를 워낙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한 학년 밑에 애들이랑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중2인데 저희가 중등부를 안 해요. 중1이 5월달까지만 KM하고 끝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중2인데 중1들 반에 끼어서 같이 했어요. 딴 학원 안 가고 저희랑 하셨죠. 그래서 중2 때 KM 수상했어요. 하고 얼마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선생님 저 누군데요. 아 그래. 아 어머니 가셨죠. 그래서 그 애가 이제 어머니 선물이라고 떡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떡을 막 돌리면서 경기 영재고 합격했다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통화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그랬죠. 자, 이 학생도 아마 세게 뺑뺑이 돌렸으면 충격 나갔을 거예요. 근데 뒤늦게 일반고라고 하시다가 뭐 영재성이 있는 걸 알고 그 개발해서 이제 경기 영재고 요번에 합격했어요. 요번에 현재 중3이에요. 또 늦게 시작해서 영재고 합격한 경우도 아까는 초사 학생, 송땡땡 학생, 문과라고 하던 역사 덕후 말씀드렸잖아요. 그보다 더 늦게 초5에 왔어요. 판교 애들이에요. 판교초였나? 하여튼 판교 애들이요. 늦게 왔어요. 한 명이 오고 만족하니까 세 명이 더 따라와서 총 세 명이었는데 해보니까 아주 머리가 있어요. 연예성이 있는데 공부를 워낙 안 했더라고요. 딱 재진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과를 빠르게 빼드리고 저희 영재반 수업을 그때도 뭐 자사고 영재고 같이 합반해서 할 때니까 합반해서 수업했어요. 네, 아까 지금 상담하시는 거는 올려주세요. 제가 상담 시간에 다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막 땡겨서 했어요. 그리고 중1 때까지 애들이 했거든요. 중1 때까지 했어요. 그때까지도 영재고반을 못 갔어요. 워낙 진도가 늦어서 자사고반이 있었거든요. 다만 문제 개력을 했죠. 문제 개력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들었는데 얘들이 영재고를 간 거예요. 경기 영재고도 가고 한국 한성과학고도 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도 가더라고요. 또 한 학생은 중2인데 저희가 그때 문제 개력만 중학생을 위해서 오픈했었거든요. 중등부 문제 개력. 얘는 외국 있다가 늦게 왔어요. 한국을 늦게 와서 진도를 그때 중2인데 이제 막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중2 추석쯤이에요. 엄청 늦죠. 여름방학 지나서 수상하고 있더라고요. 수상하고 있었는데 뭐 KMO 공부하거나 영재고 준비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중2 추석 때 수상하고 있으면 영재고는 꿈도 못 꿔요. 부모님도 영재고 생각도 안 했어요. 영재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문제 개념만 들어왔는데 하면서 얘가 수학이 재밌는 거야. 그 전에 수학은 그냥 입시를 위해서 억지로 하는 거였어. 얘는 정석이나 센 수학이 나니까. 그래서 별 재미없다 했는데 저희 하태석 부원장님 수업하면서 진짜 수학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영재고의 뜻을 두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영재고 갔어요. 대전 영재고 갔어요. 뭐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뭐 여기 다 안 적었는데 뒤늦게 중2나 중1 때 시작해서 영재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 저희가 굉장히 가벼운 영재고 프로그램 또 가벼운 KMO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경우고 꼭 입시에
KMO나 영재고 입시에 합격시키겠다가 목적이 아니고 학생들이 수학을 탐구하는 맛, 연구하는 맛을 보여주고 탐구하는 힘, 연구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꼭 저희 자랑 같긴 한데 이 실적을 한번 보십시오. 실적을 보면 저기 11년째 하고 있는데 그냥 중1들이 KM 수상한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가 키운 애들 14년부터 12년, 13년은 이제 저희가 키운 애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애들 하트에서 본 1년 또는 2년 수업에서 한 거고요. 14년부터는 저희가 초등부부터 키웠던 애들인데 얘들부터는 중1 수상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중등부 없애고 하태스 원장님이 초등학생 수업을 하시기 시작한 이래는 최근 3년 동안은 초등학생 수상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요. 자, 그래서 아주 똑똑하고 우수하니만 와서 그런 건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해서 그랬냐. 저희 수업 방법, KMO반 수업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철학이기도 하고요. 또 왜 이렇게 소수의 학생이 압도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낳고 있느냐. 그것도 많이 안 시키고 적게 시키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많은 분들이 어떤 시그널을 찾아다니세요. 예를 들면 무슨 시험에 합격하면 무슨 학원 무슨 과정이면 영재고 갈만한가요? 몇 학년이 어디까지 공부하면 영재고 갈만한가요? 최상위 수학 풀 수 있으면 영재고 갈만한가요? 서울대 갈래는 타고난다던데요. 서울 영재고 갈래들은 타고난다던데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건 제가 몇 주 전에 마인드셋 설명회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거야말로 아이들을 죽이는 대표적인 잘못된 미신이에요. 타고나는 거 있습니다. 하지만 타고나는 것보다 후천적인 게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영재고 갈래, 서울대 갈래 타고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요. 헝가리 현상이라고요. 요 40년 동안 헝가리의 천재들이 집중적으로 태어났어요. 1880년대부터 1920년대. 우리가 아는 유명한 수학자 많아요. 에어디시 이런 사람은 수학자들의 로망인 분이에요. 그런 분부터 해서 폰 노이만이니 이런 사람들 압도적으로 뛰어난 천재들이 많았습니다. 노벨상 7명, 울프상 2명 이런 식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럴까? 헝가리가 과학이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없고 그 뒤에도 이만큼 노벨상 수상자가 안 나옵니다. 어떻게 이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헝가리의 천재들이 태어났을까요? 우연히? 역사의 장난? 원인은요. 에트베스 수학 경시대라고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수학 선생님이 주최한 수학 경시대예요. 이 경시대회가 굉장히 상위권 애들한테 인기가 있은 거예요. 이 경시의 특징은 정답 몇 개 맞았느냐, 90점이냐, 80점이냐로 가리지 않고 몇 문제를 풀었더라도 그 풀이의 깊이와 창의성으로 승부를 겨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려고 서로 모여서 클럽을 만들어서 수학 클럽을 만들어서 낑낑거리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한번 풀었더라도 더 좋은 풀이를 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것을 에트베스 수학 경시대회가 요 기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학교를 다녔던 애들이 다 천재가 된 거예요. 다는 아니죠. 그 천재들이 다 이 경시대 출신들인 거예요. 이걸 헝가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만약 머리가 타고난다고 하면은 헝가리에 유독 천재가 많다면 유대인처럼 그렇다면 그 전에도 있고 그 후에도 있어야 되는데 딱 요때만 있거든요. 그래서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뇌는 정해지지 않아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주면 그 자극에 대해서 뇌가 자랍니다. 대표적인 게요. 사고로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또 교통사고나 건설장에서 건설
추락사고나 이런 거라도 뇌의 일부분을 다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위에서 철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전모를 뚫고 철근이 뇌에 박혔어요. 그래서 한쪽 뇌를 잘라냈어요. 철근이 박힌 데를. 그러니까 그쪽 뇌가 담당하던 부위가 작동을 안 해요. 뇌출혈 뇌경색일 때 많죠. 그런데 그분들 어떻게 치료하냐면 재활 치료할 때 계속 그 없어진 뇌에 해당되는 자극을 줘요. 그러면 신기하게 나머지 반쪽 뇌에서 원래 그 능력이 없었는데 그 능력을 개발해서 해요. 뇌가 타고났다면 정해진 능력만 할 수 있다면 그게 안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재활 훈련하면 뇌가 회복이 됩니다. 이건 뭐 과학적으로 아주 확립이 된 거고요.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실험을 했어요. 런던의 택시기사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요. 면허제이기 때문에 소수만 하고 워낙 관광객도 많고 하기 때문에 택시 운임도 높고 해서 돈을 잘 벌거든요. 그래서 택시기사 되는 게 완전 고시급인 거예요. 근데 시험이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몇 년 공부해야 겨우 붙어요. 어떻게 시험을 치냐면 A라는 지점하고 B라는 지점을 주면 런던에서 그 지점에서 A에서 B까지 가장 짧은 길을 맞춰야 돼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런던은 1000년 넘은 도시라 꼬불꼬불 작은 도로가 많고 일방통행도 많고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도 없을 때. 그래서 그 시험이 몇 년 걸려요. 근데 실험을 한 게요. 맨 처음 시험 치러 왔던 사람들 뇌를 스캔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똑같은 사람이 합격하고 난 뒤에 뇌를 스캔해요. 해보니까 공간지각력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어요. 해마라고 하거든요. 기억력도 담당하고 공간지각력도 담당하는 영역인데 해마의 크기를 비교해보니까 스캔했을 때 합격자가 그 2년 사이에 커진 거예요. 해마가. 그 부위를 계속 쓰니까 뉴런이 막 뽑고 시냅스가 많이 형성돼서 그 뇌의 부피가 커진 거예요. 치매 걸리신 분들 치료를 하잖아요. 하면은 치매의 진행이 멈추거나 약간 그 치매가 걸리면 뇌에 회로가 구멍이 숭숭 나는데 메꿔지는 거예요. 이걸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성이라고 하는 게 딱딱하던 거를 열을 가하거나 하면 말랑말랑해져서 물을 넣거나 하면 다시 빚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의 뇌가 타고나면서 고정되어 있거나 어른이 되면서 고정된 게 아니고 어른이 된 뒤에도 다시 더 개발이 된다. 후퇴했다가도 개발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머리가 얘는 지금 딱 무슨 시험을 쳤어요. 무슨 학원, 무슨 반. 거기에 합격하려고 막 일부러 높은 반 넣으시는 분이 있고 서브학원 다녀서 뺑뺑이 시험 준비해서 합격하는 거를 무슨 일종의 합격의 보증수표처럼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애가 KMO 못 쳐요. 아까 우리 못 가요. 애 아빠도 못 가고요. 애 엄마, 저도 못 가고요. 우리 애도 못 가요. 했던 분이 증거라고 들고 오신 게 제가 하도 권하니까 성대경 씨랑 치신 거예요. 4학년 때. 치고 오니까 평균 저 밑인 거예요. 위에서 60% 정도인 거예요. 보세요. 우리 애 평균도 안 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KM은 수상하고 지금 막 잘 나가야지 그럴 걸 아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걔가 포텐 터져서 영재고 갔다니까요. 또 다른 애도 있어요. 걔도 뭐 제가 아까 안 적었는데 완전 바른 생활 사나이였는데 4학년 때 왔어요. 우리 학원에. 사고리 1년하면서 막 포텐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 같은 경우도 5학년 때 KM 성대기 쳤는데 중위권 밑이었거든요. 나중에 걔도 영재고도 가고 KM 운상도 땄어요. 많거든요. 제가 뇌가 변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그널, 뭐 최상위를 잘 푼다든지, 뭐 무슨 학원에 합격했다든지, 성대경시 같은 거 점수가 잘 나온다든지, 그거 지표 아닙니다. 지금 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레벨이라고 사고력반에서 이름을 안 불러요. 왜냐하면 그게 애들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낙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낙인을 안 찍어요. 뇌 머리 관련한 타고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말 많이 봤고요. 아까 이런 여러 가지 예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 미신을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믿으면 그게 아이들한테는 유리천장이 돼요. 그래서 걔가 그 이상 못 자라요. 저희가 부모님 설득해서
얘 일반고 아니고 영적 한번 해보세요 권하는 거 정말 어렵고요. 제가 성공 사례만 말씀드렸죠. 실패 사례가 더 많아요.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성공하는 경우가 반의 반도 안 돼요. 한 70% 이상은 실패합니다, 제가. 부모님이 한번 우리 애는 아니에요. 우리 애는 뺑뺑이 돌려야 돼. 우리 애는 의대예요. 우리 애는 그냥 일반고 가서 서울대예요. 이렇게 하시면 아니요, 얘 영재성이 있으니까 저희 방법으로 가르치세요 해도 뺑뺑이 학원을 가버려요. 정말 좌절감 느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만큼 애가 변합니다. 전문가 말 좀 들어주세요. 제가 부모님하고 싸워서 이긴 경우가 너무 없어서 정말 한이 맺힙니다. 아, 목소리 올라가네. 자, 이런 또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가필드 고등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쯤 되면 머리 타고났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다 끝났다 이미. 현재 퍼포먼스가 얘 클래스다. 얘가 6등급이면 6등급 머리고 8등급이면 8등급 머리고 1등급이면 1등급 머리야 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그것도 히스패닉계가 모인 우범지대, LA의 우범지대예요. 히스패닉이 모여있는 우범지대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AP 수학이라고 대학교 과목을 선의수하는 거예요. 캘큘러스 같은 대학교 과목을 고등학교 때 가르쳐서 얘들이 시험 쳐서 합격하면 미국 대학 학점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미국 명문대를 갈 수 있어요. 히스패닉에서 아니 엄마 잠깐만요. 제가 음소거 조금 할게요. 네. 거기 어떤 쌤이 가셔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애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가필드 고등학교가 미국의 공립고등학교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은데 AP 수학 합격자 수가 4등인 거예요. 전국 4등. 그 중에서 1등, 2등 한 게 뉴욕의 스튜이베선트 과학고하고 브롱크스 과학고를 빼면은 전국 일반고 중에는 2등을 했어요. 미국 그 큰 나라에서. 수천 개의 고등학교인데서 이 우범지대에 히스패닉계가 모인 곳에서 변합니다. 얘들이 중학교 때까지 어떤 평가받았을까요? 미국은 이 과목이 일반 애들 말고 수학 못하는 애들이 듣는 과목이 따로 있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도 지금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기본 수학이라고 그런 게 따로 있어요. 얘들은 어차피 얘들 머리는 대수 안 돼. 알gebra 안 되니까 요것만 가르쳐. 실무 수학 이런 거 하거든요. 보통 히스패닉계 학교는 그렇게 가르쳐버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얘들 할 수 있다. 이거 도전을 시켜서 AP 수학 같은 제일 어려운 거를 대학교 수학을 애들이 한 거예요. 자, 진짜 재능이 지배하는 스포츠 분야.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는 스포츠 분야 볼게요. 이 사람이 누군가 보세요.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야, 너 재능 없어 하고 잘렸어요. 대학교 진학할 때도 재능 없다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서 거절당했어요. 대학교 때 그나마 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았는데 NBA 프로를 가고 싶었는데 미국 프로 농구에서도 두 팀이나 우선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망한데 거절됐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대학교까지 마쳤어요. 20대 중반이에요. 농구 선수같이 타고난 피지컬과 그 타고난 DNA가 정말 지배할 것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도 일류라고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마이클 조던입니다. 농구의 신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이 이랬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서울대 갈래는 타고났다. 영재 갈래는 타고났다 생각하시면 공부보다 더 심한데 스포츠에서 마이클 조던이 떨어졌다니까요. 우리나라 입시로 치면 서울대도 떨어지고 카이스트도 떨어지고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좀 이름 들으면 명문대에서 떨어진 거라고요. 그런데 농구의 신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우리 애는 뭐뭐야 라고 낙인 딱 찍어서 애들 머리에 유리천장 만들지 마시라고요. 전문가하고 상담 좀 받으세요. 자, 저희가 어떻게 해서 공부를 가르치냐면 이런 4가지 원칙으로 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배움과 탐구에 대한 좋은 감정을 만들어줍니다. 난 정말 1등 해먹으려고 서울대 가려고 엄마 마음에 들라고 우쭐거리고 싶어서 그래서 길을 쓰고 공부해가 아니고
공부는 재미없는데 억지로 하는 거야 아니고 좋은 감정을 만들어준다. 연구하는 거 재밌지. 공부 재밌지. 두 번째는 공부를 좋은 방법으로 시켜요. 세 번째는 발달에 맞게 적절한 집착 자극을 제공해요. 네 번째는 좋은 태도와 습관을 만들어요. 이 네 개가 저희가 인생 개발의 원칙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저희 사고력 수학의 원칙이기도 하고 GTG의 교육 원칙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고 능력이고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태도와 습관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좋아하는 마음, 좋은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정서, 그 다음 태도와 습관, 그 다음 능력, 그 다음 지식, 가장 말단이 기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좋은 감정이 뭐냐? 재미있어서 운동한다. 그래서 호기심을 일으키고 그거를 자기가 자유롭게 실험을 하면서 그 호기심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해요. 이게 답니다. 저희 사고력 수학의 답니다. 이게. 이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게 다예요. 그런데 보통은 다른 학원에서는 1등 하게 만들어서 부모님 실망 안 시키려고 비전을 위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돈 벌려고 그렇게 외부적 동기로 공부를 시켜요. 이건 사실은 공부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쌓아줘요. 내가 진짜 좋은 대학 가려고 하지 1등 하려고 하지 아니면 이 공부 안 한다. 공부 정말 괴로운 거야. 하던 애가 1등을 못해요. 그러면 공부를 놔버려. 좋은 대학 못 갈 것 같아. 공부를 놔버려. 꼭 좋은 대학 가야 돼? 이 생각 때문에 공부를 놔버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한 애들이 나중에 서울대를 들어가 버렸어. 자기 목표가 사라졌어. 그러고 나니까 대학원을 못 가고 대학원을 가서도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봤어요. 연구자로서 미래의 연구 역량 소진된 걸 봤어요. 대학교나 직장 연구소에서 삼성종기원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이 영재고 출신들 별로더라 하시는 경우도 제가 꽤 봤어요. 애들이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잘한대요. 근데 4학년, 석사, 박사 가면서 처지는 애들이 영재고 출신인데, 서울 영재고 출신인데도 꽤 있는 거예요. 억지로 공부했던 애들, 공부가 재밌어서, 연구가 재밌어서 한 게 아니고 1등 하려고 했던 애들이 그 목표가 사라지니까 독자적인 연구를 못하는 거예요. 자, 공부에 대해서 나쁜 감정 가지면 당장의 성과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연구 역량이 사라져요. 화전민 농법이에요. 지력을 고갈시키고 3년 하면 다른 산에 가서 불 질러서 또 농사를 지어야 돼요. 유기농 농법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좋은 감정 다음 좋은 방법. 좋은 방법의 핵심은 요겁니다. 안정감, 자율성, 깊이, 과정, 반성과 피드백이에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너무 늦다. 제가 흥분해서. 이거 긴 이야기고, 저희가 학부모님 설명할 때 꽤 했던 거라 간단하게만 짚고 갈게요. 안정감. 틀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 없이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방법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이 방법을 하면은 완전 애들 머리를 죽여버리더라고요. 어떤 방법이냐면 낯선 문제를 만나면 풀이법을 가르쳐줘 버려요. 그 다음에 비싼 문제도 연습을 시켜요. 이렇게 하면요. 낯선 문제를 만나면 배워야 되는구나. 자기가 할 기회를 못 느껴요. 그리고 배운 뒤에 연습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틀리면 야, 너 설명할 때 제대로 안 들었지. 아니면 얘 머리 이해력이 떨어지네. 그래서 집중 안 하는 애나 머리 나쁜 애로 낙인 찍히니까 틀리는 걸 무서워해요. 그러면 낯선 문제 나오면 틀릴까봐 가만히 배운다고 들어요. 결국 어떻게 미래에 우리 인류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낯선 문제를 돌파해서 해결하겠습니까? 틀리면 안 된다고 불안한 애가. 그래서 저희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네 힘으로 해봐. 틀려도 박수 쳐줘요. 실험했구나. 너는 지금 안 되는 거 하나 찾아낸 거야. 너는 실패가 아니고 실험한 거야. 이거를 완전 몸에 배이게 해줘요. 그래서 덜 도와줍니다. 많이 도와주면 자기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요. 제가 대표적인 피해자입니다. 기하를 하는데 이 보조선을 어떻게 했는지 답을 보면 알겠는데 어떻게 떠올렸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머리 나빠. 기하를 못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렇긴 있죠. 제 머리가 나빠서 그런 애도 있겠죠. 척척 떠올리는 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암기를 했어요. 기간은. 근데 이렇게 하면은 공부를 정작 깊이 하고 연구를 해야 될 때 위축돼요. 자신감이 나요. 낯선 문제 나오면 머리가 하얘져요. 자, 그 다음은 뭐 저에게 설명이 워낙 많이 드렸던 거라 폴 이야기는 넘어갈게요. 저희가 자료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유튜브에도 올릴 테니까 그때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뭐 너무나 공감하고 부모님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거라 왜 우리가 수학을 하는지 가장 큰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빨간 글씨로 막 해놨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율성입니다. 가르쳐 주지 않고 네 힘으로 해봐. 그러면은 막 풀려고 막 온갖 머리를 쓰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기의 머릿속에 있던 과거의 기반 지식들이 새로운 회로가 막 생겨요. 배울 때는 로그에서 배웠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풀려고 막 미분하고도 연결해보고 오만 짓을 다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뇌에 회로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머리가 개발돼요. 진짜 머리 무게가 무거워지고 눈빛이 변해요. 이거 많이 하는 애들은. 흐릿한 눈빛이 아니고 점점 초롱초롱해지고요. 눈빛도 변해요. 뇌도 변해요. 스캔 찍어보면 아마 뇌의 무게가, 부피가 커졌거나 밀도가 증가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풀고 나서 협업을 하거든요. 남한테 설명하고 서로 토론하고 안 풀릴 때는 야, 너 여기까지 풀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다 보면 딴 애가 아, 그렇다면 여기로 가면 되지. 이렇게 해서 두 머리가 합쳐지면서 회로가 번쩍하고 형성될 때도 있어요. 이런 게 자율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저희는 문제 해결 기반 학습이라고 합니다. 가르쳐주고 따라하기 방식이 아니고 너네가 문제를 해결해봐 하고 던져놓고 거기서 수학적 경험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개념과 원리를 캐내서 그걸 이용해서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게 해요. 그러니까 선경험 후 학습이에요. 그렇게 시킵니다. 그래야 자율성이 보장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재미가 있어요. 그 다음 빠르게 많이보다 깊이. 가르치고 따라할 때는 빠르게 많은 지식을 전수하고 많은 문제 유형을 학습시킬 수 있죠. 하지만 문제 빨리 푼다고 진짜 뛰어난 연구자일까요? 누구보다 먼저 고3 과정까지 마쳤다고 뛰어난 연구자일까요? 고3 과정은 언젠가는 모든 애들이 다 그걸 하게 되는데 남들보다 3년 일찍 고3 했다고 더 뛰어나다는 증거일까요? 아니고 우리 많이 보잖아요. 천재라고 유명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 뛰어난 성과 연구자 아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허준희 교수가 대표적이에요. 허준희 교수가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물리학과에서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방황하셨단 말이에요. 재미가 없고 자신이 없어서 휴학도 몇 번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부로 모시고 있는 일본의 필즈상 수상자가 마치 서울대에 교환교수로 와서 강좌를 개설했는데 물리학과 학생이 그걸 들은 뒤에 수학의 재미를 안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신문기자가 되려다가 수학과 대학원으로 턴을 해서 4학년 때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과 대학원 가고 그때 논문 주제를 잡은 게 박사 2년차 때인가 증명을 했거든요. 그때 벌써 필즈상 업적이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고 어려운 난제를 해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필즈상을 수상 못하시고 4년 뒤에 올해 받은 건데 허준희 교수가 나보다 빨리 했나요? 아니에요. 느리게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이분이 빨리 한 분이 아니더라고요. 인터뷰 보시면 아실 거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수업하는데 좀 몇 년 전이에요. 어느 학부모님이 그때 그 학생이 2학년 딸내미였는데 원장님 서울대 수학과시죠? 네. 몇 학번이세요? 몇몇 학번입니다. 그 이제 3년 선배 중에 누구누구라고 아세요? 근데 제가 3년 선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누구누구라고 했는데요. 네, 3년 선배예요. 걔가 제 남편이에요. 하시더라. 걔가 제 남편이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친분이 생겨서 그 딸내미 교육 상담도 하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건국대 수학교수 하시다가 서울대 수학교수로 오셨거든요. 서울대 수학교수는 아주 뛰어난 분만 돼요.
저희 성대 수학과 한 학번 중에 한 명이 채 안 돼요. 몇 학번 중에 한 분씩 교수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제 남동생이 있는데 얘가 IQ가 160 가까이 돼요. 얘도 서울대 공대 나왔는데 지금 IBM이 있거든요. 근데 제 남동생보다 머리 나빠요. 제가 둘 다 봤는데 저희 남편이 머리 나쁘고요. 그럼 어떻게 이분이 엄청난 업적을 낳으셨거든요. 아마 42살인가 어떤 난제, 오래된 난제를 해결하셨는데 40세 전에만 하셨으면 필재상을 탈 만한 엄청난 업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가장학금 몇 억을 받으셨거든요. 국가연구지원금 몇 억을 받으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그거 업적 때문에 이제 건국대 교수에서 서울대 교수로 오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니까 우리 남편이요. 진짜 또 하나 더 할게요. 마침 그 동기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이제 선배 형이 있었어요. 형 누구누구 선배님 아세요? 하니까 알죠, 우리 동기야. 그 선배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하니까 아우 걔 우리들 사이에는 쟤가 어떻게 서울대 수학과를 왔지 하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우리 이제 말씀해 주신 분 평가니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까지 들었대요. 그러니까 가장 똑똑한 분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동기 중에 제일 똑똑한 애는 누구였냐면 땡땡땡인데 걔는 학교 다닐 때 집이 가난해서 학비를 어떻게 벌었냐면 대학생 수학 경시대회가 있었대요. 거기 나가서 그 상금을 타서 한 거예요. 국제 경시대 이런 데 가서 상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금으로 학비 조달했던 애가 있어. 걔가 제일 수학 잘했지. 근데 이 대단한 업적을 남긴 건 이분인 거예요. 자기 남동생 IQ 160 가까이 되는 남동생보다 머리 회전 안 빠르고 가장 수학 잘하던 동기보다 수학 못하고 제가 어떻게 서울대 수학 왔지 소리까지 들었던 분이 정말 필상급의 업적을 남기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니까 제가 우리 남편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갔을 때 학위 과정부터 같이 봤는데 우리 남편은 근 20년을 한 문제만 했어요. 정말 성실하게 했어요. 자나깨나 그 문제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몰입을 20년 가까이 하시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깊이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빨리 했다. 누구보다 빨리 진도 나갔다. 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마치 하나의 영재성의 증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만 교육을 하시기가 쉬워요. 근데 그러시면 애 연구 역량을 죽여버린다고요.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숙제를 해야 되는데 깊이 생각할 틈이 있겠어요? 숙제를 해야 되는데 깊이 생각하다 숙제 못했어요. 혼나잖아요. 깊이 생각하다가 진도 못 나가서 혼나잖아요. 근데 우리 애 한번 보세요. 저 앞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추구한 게 이거거든요. 한 문제를 1시간 내내 풀기도 하고요. 이틀 만에 풀기도 하고요. 밥 먹다가 엊그제 문제 생각났다고도 하고요. 어떤 애는 우리 애가 2주 만에도 풀었어요. 2주 만에도. 한 문제를. 저희가 이렇게 해줍니다. 좁게 하니까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좁게 하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좁게 하고요. 너무 뺑뺑이 많이 도는 학원 좀 보내지 마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적자 보면서 하태석 부원장님 모셔가지고 10년째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흥환 원장 만나서 하태석 부원장님하고 이현복 박사님의 이 좋은 수업이 저희가 아이모 대표 여러 배출했거든요. 이 좋은 수업이 묻히는 거예요. 하태석 부원장님은 자기 경력의 최절정기를 저분이 대치동에서 경시학원 선생님의 선생님이세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도 하태석 부원장님이 딴 큰 학원 갔으면 진짜 뼈다귀 몰고 다니실 분이에요. 무능한 원장 만나서 이러고 있고 정말 뛰어날 수 있는 애들이 무능한 저 때문에 막 하도 하면 다른 학원 욕이 되니까 그만할게요. 결과부동 과정. 자, 맞다 틀리다보다는 풀이 과정이 중요하다. 자, 넘어갈게요. 너무 길어서. 반성과 피드백. 네, 이것도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한 활동은 반성이다. 그리고 교사의 피드백이 이때 절실히 필요하다. 가르쳐주고 따라하게 시키고 관리 잘하는 게 좋은 교사가 아니고요. 학생이 풀고 났을 때 그 높은 레벨에서 네가 지금 한 거랑 이거는 더 높은 체계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과거에 네가 배운 지식이 있지. 걔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네가 옛날에 그래프로 최대 최소 풀었잖아. 이번에 산술기하로 최대 최소 푼 거야.
똑같은 문제를 다르게 푼 거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고수가 해줄 역할이에요. 학생이 그런 반성을 해야 되고요. 선생님은 그런 피드백을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게 좋은 감정, 좋은 공부 방법 했고요. 이제 적절한 지적 자극이요. 발달에 맞게 적절한 지적 자극을 저희가 해요. 이거 저희 하태섭 원장님이 자체 교재로 만들었어요. 학생의 현재 수준에서 도전적이고 흥미로워요. 선행학습을 하거나 배워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안 배워도 배경 지식이 적은 애는 적은 대로 풀 수 있고 배경 지식이 많은 애는 많은 대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만 골랐어요. 그리고 여기는 중요한 수학적 개념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풀이법이 다양하니까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가진 과거의 지식이 더 높은 수준에서 재구성되게 해요. 그래서 뭔가 수학적 경험을 하게 하고 새로운 개념이나 원리를 깨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추가 탐구로 더 확정하기 쉬운 거예요. 이런 게 재밌어 해요, 애들은. 본질적으로 알아요. 까다롭기가 하고 어렵기만 한 문제가 아니고 배워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실험해보고 관찰하면서 실험하다 보면 점점 알아나가는 그런 문제. 그런데 깊이가 있고 재미있어요. 이게 재밌는 걸 알아요, 애들이. 이런 문제 하나를 남들 10문제 풀 때 한 문제 풀거든요. 10분의 1만 푸는데 그런데 이 문제가 재밌으니까 안 가르쳐 주니까 집에 가서도 생각하고 맨날 며칠 생각하고 2주 동안도 생각하고 한번 푼 거 가지고 또 삼각형일 때 됐으면 사각형일 때 오각형일 때 변조해 가면서 추가 탐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배우고도 KM 실적이 나오고요. 초등학교 5학년 애가 물론 뛰어난 애입니다. 그 자체가 뛰어난데 고등 KMO 합격자하고 같이 FKMO를 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년 3월에. 저희가 무한반복시키면서 했느냐? 아니라고. 주 1회, 주 2회, 많아야 주 3회 수업했어요. 자, 그런 인문반을 저희가 이번에 개설합니다. 현재 4학년이 메인이고 현재 5학년 또는 현재 6학년이 같이 합류해도 돼요. 무학년으로 합니다. 근데 6학년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 4학년, 현재 5학년이 메인으로 예상이 돼요. 우리 학원에서 3학년, 4학년, 1, 2학년부터 쭉 못 만들어 온 애들이 핵심이에요. 거기에 외부생 모집하고 또 5학년도 모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듣는 분들은 요 커리큘럼입니다. 1월 달에 시작합니다. 저희가 문제결력 3시간 3번 수업하는데요. 남들 4시간 할 때 저희 3시간 합니다. 3시간 3번 하는데 한 번은 문제결력 수업이에요. 두 번은 교과 수업이에요. 그래서 교과 진도가 다른 학생은 한 번 문제결력만 수강해도 돼요. 그거를 저희가 CT라고 합니다. CT 1과정을 합니다. CT1. CT1 과정을 1월달에 하고요. 이건 시험 쳐서 뽑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여기 표에는 2반만 있는데요. 오늘 급하게 패스트트랙을 하나 더 신설했어요. 그래서 총 3반을 모집하게 됩니다. 총 3반이에요. 시험 점수 따라 3반이 다르게 배정될 거고요. 자, CT1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CT1을 한 5개월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테스트를 봐요. 합격하면, 패스하면은 PS 과정으로 가고요. 불합격하면 CT2 과정으로 가요. 그래서 CT2를 1년 하고 다시 시험 쳐서 내년에 4학년들하고 같이 PS 과정을 합격하면 들어가게 돼요. 그때도 불합격하면은 저희 다른 매드매스 반으로 가야 돼요. 6월 달에 합격하면 PS 과정으로 갑니다. 이 PS 과정 가면은 문제결력을 수업하고 중등 대수 기하를 해요. 중등 심한데 사고력 심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합, 정수, 대수, 기하 같은 KMO 강좌를 듣습니다. 이게 우리 하태섭 부원장님이 만든 자체 교재예요. 아까 말씀드린 좋은 문제를 발달 단계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배치한 거고요. 이 수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 해결 기반 학습을 해요. 학생들한테 자율성을 주고 자기들이 실험해가면서 깊이 생각하게 하고 선생님은 나중에 코칭을 하고 정리를 해주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요. 패스트 트랙은 요거보다 좀 더 빨리 갑니다. CT가 5달 과정 아니고 2달 하고요. PS가 현재는 언제부터 PS가 주 2회로 늘어나냐면 내년 1월부터거든요. 근데 패스트 트랙은 올해 6월부터 주 2회가 돼요. 그러니까 더 빨리 가는 반이죠. 그래서 패스트 트랙까지 해서 총 3개 반입니다. 패스트 트랙은 올해 6월부터 문제 결력 비중이 주 2회, 교과는 주 1회만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교과를 같이 들으시면 좋은데 교과 진도를 다 맞출 만큼 저희가 큰 학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저희랑 3학년, 4학년 때부터 해오던 애들 진도를 나가고요. 그 진도에 맞으면 같이 하고 아니면 교과는 다른 데서 하셔야 돼요. 다른 학원 이용하셔도 되고 좋은 학원 여쭤보시면 저희가 아주 제가 믿을 수 있는 다른 학원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 교과를 하시고 문제 결력만 들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는 언제 하냐면 내일부터 12월 10일 모레부터네요. 모레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8일 동안 진행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 테스트해요. 데스크에 전화하셔서 예약하시면 되고요. 시험 범위는 사고력과 문제 결력을 메인으로 칩니다. 이 시험 가지고 뽑습니다. 교과는 따로 치긴 쳐요. 근데 교과는 교과반 같이까지도 합류할 학생들만 치는 거예요. 교과반이 합류 안 한다면은 교과 테스트는 안 보고 문제 결력하고 사고력만 테스트 보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옵션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고력 문제 결력이 메인이다. 교과는 선택이다. 시험이. 자, 자세한 거는 저한테 상담을 하시거나 데스크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응시료는 없습니다. 예약은 데스크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은 즐거운 도전과 탐험입니다. 오늘 간담회는 여기서 마치고요. 질의응답 할게요. 질의응답. 자, 많은 분이 그 전에 사이사이에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소리로 말씀하셔도 되고 타이핑 치셔도 되는데 먼저 질문하신 분들 거 읽고 답을 해드릴게요. 자, 이런 케이스는 아이가 워낙에 특출한 경우 아닌가요? 맞습니다. 특출한 경우입니다. 근데 왜 저희에게만 그런 특출한 경우가 많을까요? 그것도 조그만 학원인데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영재성 발견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심한 문제의 해결이라거나 선행의 속도라거나 그런 게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심한 문제 최상위 같은 거 잘 푼다고 그런 거 아니고요. 빨리 푼다고 영재성 아니고요. 이거 영재는 저희가 영재 설명회를 몇 번 했어요. 연초에 제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영재교육원이 가천대 브릿지 과정 같은 거 뽑기 때문에 그때 말씀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8월 달쯤에 영재 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한 번, 1학기 때 한 번, 2학기 때 한 번, 2번 했는데 요새는 영재교육원 입시가 없어져 버려서 2학기 영재 설명회를 안 해요. 이건 너무 긴 이야기라 그냥 전문가한테 상담 받으십시오. 그게 제일 빠릅니다. 오히려 영재 발견의 기준을 한다기보다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학생들의 영재성을 죽여버리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제가 설득에 대부분 실패합니다. 실패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정말 제 가슴에는 칼자국이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얘가 정말 소중하게 다뤄야 될 영재성이 있는 아이인데 그냥 그 연약한 꽃봉오리, 영재가 꽃봉오리 영자거든요. 그 연약한 꽃봉오리를 고3 입시, 내신 입시처럼 무한 반복시키는데 보내서 강제노동으로 꺾어버리는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제 가슴이 쓰립니다. 자, 하여튼 전문가하고 상담 받으십시오. 지금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네요. 도형 같은 기하 부분에 취약하고 뚜렷한 영재성이 보이지 않는 아이가 KMO 준비를 해도 될까요? KMO 준비는 1학기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음, 이것도 편견이 있으셔서 그럴 건데요. 제가 이런 경우 있었어요. 음, 도형만 너무 약한 학생이 있었어요. 기하만 가면 발달발 거리는 거예요. 해보니까 공간지각력이 약해요. 어머니가 아우 이게 일반고예요 이러시더라고요. 오케이 영재고 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서울 영재고 갔던 애들 수업을 하는데 피타고라스 A급 수학을 하는데 너무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특정한 유형이 많이 틀려요. 그래서 가르쳐 주고 걔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똑똑한 애들이라 분명히 이해했는데 조금 다른 문제 또 못 풀고 또 못 푸는 거예요. 걔들이 4학년 1학기까지만 사고력 수업하고 좀 조기에 졸업시켰거든요. 교과를 수업 시수 늘리느라고. 그런데 안 되겠다 해서 원래 4학년 2학기 때 하는 저희 입체도형 탐구라는 사고력 주제가 있어요. 교구 가지고 입체도형을 막 자르고 펼치고 막 가지고 노는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력 수업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피타고라스 정리의 그 입체도형에 적용하는 문제였거든요. 수능에도 그렇게 나오던 문제예요. 그거를 풀리는데 그 다음부터는 술술술 잘 푸는 거예요. 걔들이 다 서울영재고 가고 한국과학영재학교 가고 나중에 다 서울대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똑똑하고 성실한 애도 기하 문제를 자꾸 틀렸던 이유가 공간 지각력이 덜 개발돼서 그래요. 물론 걔들은 공간이가 뛰어난 애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문제를 풀 만큼은 덜 개발돼 있었죠. 그래서 손으로 만지고 관찰하는 거를 시켜버리니까 늘려서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늡니다. 다만 종이로 된 문제집 앞만 풀어도 기하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손으로 만지는 거 해야 되고요. 일단 두 번째, 기하가 만약 KMO 기하거나 A급 수학의 A스텝 기하다. 그게 어렵다면은 그거는 A급 수학의 그 문제들이 살짝 현재 학습 과정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기하가 좋은 교재가 없어서 그래요. 그거는 좀 긴 이야기니까 개별 상담 받으십시오. 그래서 부모님이 얘는 공간지각력 약하니까 영재 아니야 라고 미리 낙인만 찍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상담 좀 받으십시오. KM은 몇 년을 준비하면 상을 탈 수 있는 건가요? 저희 애들 중에 6개월 하고 상 타는 애도 있어요. 딴 학원은 보통 2년 시킵니다. 실력전서까지 수상화 끝나고 그 다음에 한 2년에서 상 탄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서 몇 년 이렇게 정해지진 않고요.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고등과정 나가는데 한 1년 걸리더라고요. 한 1년 하고 고등과정 하면서 저희는 같이 하거든요. 딴 학원하고 달라서 고등과정 하면서 KMO 입문반을 같이 하는데 뭐 빠른 애는 1년이면 되고요. 한 2년이면 대체로 다 수상권 가더라고요. 네, 그 정도가 저희 그건데 뭐 학생 따라는 6개월 만에도 상을 땁니다. 심지어 우리 학원의 중에는 중2과 하면서 KMO 동생 딴 애도 있어요. 그 중1 1월 달에 나가라고 해서 쫓겨난 애. 걔는 갈 학원이 없는 거예요. 교과가 중2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판교에서 오던 애인데 우리 하태스 원장님이 너무 죄송하니까 비는 시간에 2시간짜리 수업 한 번 1대1로 해줬어요. 비는 시간에. 그 다음에 교과도 우리 자매학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인가 수업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시간짜리 두 번 수업하고 걔는 K모 동상 땄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 북가고 가는데 부모님이 애가 넷이에요. 그 집이 애가 넷이라서 공부를 많이 시킬 정신이 없으셨어요. 또 판교기도 하고 그래서 늦게 시키셨는데 또 부모님이 이렇게 학생을 좀그 자유를 주시는 분이셨어요. 뭐 방심해서가 아니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니까 오히려 늦게 해도 그 자기 에너지가 있으니까 오히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막 학생을 막 혼내가면서 공부 안 시켰어요. 그게 저희 교육 철학이기도 해요. 쥐가 좋아서 재밌어서 해야지. 근데 그거를 살려주니까 중2 과정 하면서도 K만 동상 따요. 자, 그 다음에 예비 초5이고 이제 막 초등 마치고 중등 들어갔어요. 4학년이죠, 현재. 추천해 주실 사고력 수업이 있으신가요? 아이고, 요거는 테스트 한번 보십시오. 테스트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자세히 상담 드릴게요. K모반 임무는 교과 과정 어디까지 완료 학생으로 가능한가요?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과과정은 심지어 저희 애들은 초6 마치고도 합격한 애도 있어요. 저희 CT 과정에. 그러니까 뭐 교과과정하고 무관하게 사고력과 문제해결만으로 뽑는데 보통은 교과반까지 하려면 교과반은 우리가 요번에 수상 들어갑니다. 1월달에. 그 정도라고 보시면 주3에 다 같이 할 수 있고요. 교과가 너무 늦거나 너무 빠르면 그냥 문제해결만 같이 하시면 돼요. 자, 테스트 보십시오. 테스트 보면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말씀하시는 하선생님 하시는 수업을 듣는 조건이 시험 통과를 해야 하는 것일 텐데요. 그 시험 통과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쉽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불필요한 허들은 없어요. 교과를 어디까지 해야 된다거나 뭐 수상 실력 점수를 끝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만 봅니다. 저희 아이도 외국에서 살다가 작년 4학년 여름에 와서 지금 초5 GTG 다닌 지 4개월째인 것 같아요. 외국서 선행이 안 되어 있어 교과 가장 진도 느린 반에 간신히 들어갔네요. 사고력도 못했고 5학년은 사고력반이 없더라고요. 흑흑. 진도가 느려 필즈랑 같이 진행되는 반도 못 갔는데 어릴 때부터 수학을 좋아하기는 했어요. KMO 준비가 가능할까요? 저희 학생 중에 이런 경우 있어요. 중학교 때 외국에서 왔어요. 중1 때 저희 학원 왔어요. 중1 때 왔죠. 그 학생 요번에 6학년 때 왔나? 그래서 저희 하태석 부원장님 수업 듣고 6개월 만에 중등 진도 나갈 때였나? 하여튼 진도는 급하게 났어요. 진도는 택도 없었어요. 근데 KM 상 땄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고등 KMO를 딴 학원 가서 했는데 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애들 중에 가기 전에 사고력 개발 잘 돼 있던 애들은 국제학교 다니면서 거기서 이렇게 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시키나 봐요, 국제학교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저희 와서 뒤늦게 포텐 나오는 경우 있어요. 아마 요거 알았으면 제가 좀 다르게 상담했을 것 같은데 저하고 한번 전화 통화하셨던 학생 같아요.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듣고 계시면. 하선님, 한선님이네. HANSUN님. 저한테 꼭 전화 주세요. 제가 까먹습니다. 저한테 꼭 전화 주세요. 교과 수업 진도가 나간 학생들 위주로 뽑으시는 건가요? 현행 위주라. 네, 전님.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교과 진도 없어도 뽑아요. 다음에 영재성은 검사로 하는 건가요? 저한테 상담 받으십시오. 영재성 검사는 따로 개발된 검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있지는 않고요. 초사, 현재 4Y 2반 수업 중인데 이 반은 KMO 입문반에 들어가는 걸까요? 저희가 현재 계획하기로는 내년에 5학년 때 밑에 학년 1반하고 같이 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KMO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2 때 KMO 수상하고 중3 때 경기 영재고 들어갔다는 그 학생들 코스를 따라가게 될 거예요. 한 학년 밑에랑 같이. 근데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상담 한번 받으십시오. 학생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으니까요. 테스트는 무슨 학교로 보나요? 교과는 그냥 희망하시는 학교로 봅니다. 중1 거 되고 희망하시면 중1 거, 중3 거 희망하시면 중3 거, 고1 거 희망하시면 고1 거. 더 중요한 건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테스트예요. 중등을 위한 KMO반 또는 영재고 준비반은 개설 계획이 없는지요? 없습니다. 저 여기서 몇 년 했는데 저희가 10명이 준비해서 8명이 중1 때 KMO 상 땄거든요. 그것도 금운동으로. 금상이 4명인가 탔어요. 걔들이 중2 때도 서울영재고 하고 중3 때 거의 다 서울영재고 갔거든요. 그래도 우리하고는 안 오세요. 그래서 적자 너무 오랫동안 많이 봤어요. 중등부는 포기했어요. 제 능력으로는 못한다. 어떤 실적을 낳아도 암만 압도적인 실적을 낳아도 제 깜냥으로는 이걸 알릴 재주가 없다 해서 포기했습니다. 초등부만 하려고요. 초등부도 지는데 못 알려요. 그래서 포기했고요. 초등부라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중등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초등학생들하고 꼽사리 껴서 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중학생은 저희 이완복 박사님 수업은 들을 수 있습니다. 사사반은.
K모는 아니에요. 그 반은 사사반이고 사사반 한 애들은 다 서울영재고 같습니다. 100% 서울영재고 같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영재고 2학년 때 간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한복 박사님 수업은 들으면 참 좋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설명회 한번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모든 수업이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네. 초3 교과 가장 빠른 반은 어떤 반인가요? 저희 블로그에 올려놨는데요. 현재 초3 어디 하고 있더라? 제일 빠른 반이 중1거 정도 해요. 중1거 정도 하고, 더 빠른 학생은 또 개별 상담 받으십시오. 네. 현재 초2의 경우는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되는지요?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고 GTG에서 앞으로 꾸준히 시키고 싶습니다. 두어 차례 전화 문의 드렸었는데 시험 합격 여부는 제쳐두고 영재반의 경우 4학년 진도라서 저희보다 1년 진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개인적으로 진도를 뺀 다음 영재반 시험을 보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상태로 시험을 보고 결과에 따라 일반 반이라도 배정을 받은 후 수업을 듣게 하는 게 나은지요? 아니면 사고력 반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력 수업하다가 4학년 때 제가 권해서 막 시작했는데 요즘 관 애들도 많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엔 사고력과 문제결력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탐구를 대하는 그 학생의 태도와 그 탐구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진도는 별게 아니에요. 심지어 5학년 때 재진도 하던 애도 저희가 영재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교과 진도 뭐 이런 거는 덜 중요하니까 사고력 테스트 보고 사고력반 먼저 배정 받으시고 저하고 개별 상담 받으세요. 부모님들이 영재에 대해서 모르십니다. 그걸 인정하십시오. 뭐 제가 부모님과 싸워서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안 되고 10번 싸우면은 8번은 제가 져요. 두세 번만 이겨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테스트 보고 상담 받으십시오. 지금 많은 질문이 영재는 타고난다 이거 깔고 있으셔서 그래요. CT반은 주 1회이고 문제결력 수업이 또 1회도 있는 거예요. CT반은 문제결력 1회, 교과 선행 1회, 다음에 저희 중등대수기하, 중대기 1회 이렇습니다. 중등대수기하는 중등 심하긴 한데 단순 심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중등 심화, 고등선행, 그리고 문제결력, 그거를 CT라고 하는데 이렇게 3개 1회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패스트 트랙만 6월 달부터 주 2회 문제결력이 됩니다. 그리고 CT반 수업도 하 선생님이 하시는지요. 3반 중에서 패스트 트랙하고 CT반 중에 A반은 하태석 부원장님이 하시고요. CT B반은 저희 다른 선생님이 하십니다. 그분도 너무 잘하시는 선생님이세요. 근데 시험 잘 치면 좋죠. 영재반과 KM 준비반하고는 다른 건가요? 영재반은 저희 따로 없습니다. 영재고반은 따로 없고요. 영재반도 따로 없고요. 그냥 영재센터에서 KM 준비반 하는데 그걸 저희가 CT반 이렇게 불러요. 문제결력은 무슨 요일에 수업 예정인가요? 금요일 날 할 예정입니다. 금요일 날 3시간 수업합니다. 앞으로 1월 달부터. 네. 제가 아는 학생이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영재고 입시에 KM은 1차, 2차 모두 필요한가요? 필수 아니에요. KM 없이 영재고 합격한 애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좀 초등학교부터 시작한 애들은 KMO 말고 중3 때나 영재고 치기 전에 영재고 한 1년 하거든요. 그 전에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일 영재고 수업에 가까운 게 가장 도전적인 게 KMO라서 KMO를 할 뿐이에요. 필수는 아니에요. 그냥 저희 애들 중에는 KMO 안 하고 영재고 붙은 애들 많습니다. 네, 지금 이 학생은 너무 뛰어난 학생이라 요번에 이제 시험 치면 될 것 같은데 부원장님 오늘 계획 말씀하시던데 예, 내년 5월 달에 잘 치십시오.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패스트 트랙은 CT 2개월 마치고 바로 주 1회 PS 하다가 네 맞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패스트는 CT 2개월 2개월이고 PS로
석 달은 PS로 주 1회 합니다. 그러다가 PS가 6월 달부터 주 2회로 바뀝니다. 왜냐면 한태석 본장님이 6월 달 돼야 주 2회 수업이 되시거든요. 네, 이분 오늘 제가 네 덕분에 저희가 패스트 트랙 하나 더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또 제가 실수한 거 실수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저희가 잘못한 거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초6이고 예비 중입니다. 수학 개념 나갈 학생인데 들어갈 반이 있나요? 지금 현재 4학년하고 하는 거라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거 말고 현재 5, 6학년이 같이 하는 반이 있어요. 그 반 중에 갈 반이 있을 수 있는데 테스트 한번 보십시오. 테스트 보고 상담하십시오. 근데 네, 테스트 보고 상담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이 달려 있습니다. 분단 쪽 대형 학원에서는 경기 영재고 합격이 많은 것에 비해 GTG는 서울 영재고 합격이 높은 것 같아 교수법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네. 저희가 그냥 중1까지만 하니까 요새는 영재고 입시를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아요. 일부 학생만 저희가 합니다. 일부 학생만. 그래서 그렇고 옛날에도 경기를 덜 가고 서울을 많이 붙더라고요. 한과영을 더 좋아하고 그 이유는 모르겠네요. 네. 교수법은 뭐 경기에 맞춰서 한다거나 서울에 맞춰서 이런 거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재성 또는 뭐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수학 교육법이에요. 좋은 수학 교육법을 합니다. 자, 이건 그냥 설명회 했던 걸로 넘어갈게요. CT반 수강만으로도 PS 안 하고요. KMO 준비가 되는 건지요? 아니면 꼭 PS를 거치는 게 필요한지요? PS까지는 해야 KMO 수상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거 아니고 CT만 하고도 저는 영재고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요건 좀 상담 받으십시오. PS를 합격하지 못할 정도인데 굳이 영재고를 지향하는 게 맞는지는 상담 받으셔야 될 거예요. 평범한 예비 6학년 들어갈 반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평범한을 몰라서 모르겠는데 테스트 보십시오. 테스트 보고 상담 드릴게요. 초2 아이 현재 GTG 사고력 수업 듣고 있긴 한데요.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으면 상담받으러 가야 하나요? 저희가 8월 달에 저희 영재센터 설명회 하면서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학년별로 쫙 설명해 놓은 거 있어요. 저희 블로그에 있거든요. 그거 블로그에서 참고하시면 자세히 될 거고요. 그래도 궁금하시면 아니면 그거 보기 싫다 하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상담 신청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보고 오세요 이렇게 구박 안 할 테니까 상담 신청하십시오. 현재 초6입니다. 다닐 수 있나요? 테스트 보십시오. 그럼 상담해 드릴게요. 사고력과 문제기력 시험 합격 커트라인은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커트라인이 몇 점이더라? 네. 어려운 시험이냐 쉬운 시험이냐 난이도 가늠해보고 싶으실 텐데요. 70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제가 안 하고 저희 부원장님이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현재 4와의 원반인데요. KMO 입문반 시험 보고 들어가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반이 있어요. KMO 입문반이 패스트트랙, CTA반, CTB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험 봐야 됩니다. 현재 일반 애들도. 그리고 저하고 사고력 수업하는 애들이 다 CT 후보거든요. 아마 거의 다 학교에 갈 거로 예상하는데 그 중에 어느 반인가는 시험 쳐야 돼요. 거기에 플러스 제가 관찰 점수 들어갑니다. 사고력 수업하는 애들은 관찰 점수 들어가고 교과 수업 하고 계시면 교과 선생님 관찰 점수 들어갑니다. 문제개력 수업 주일에 시간표 좀 알려주세요. 금요일 4시부터 3시부터 6시까지 아니다 4시부터 7시까지 금요일 4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아까 금요일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간도 알려주세요. 알려드렸죠. 4시부터 7시입니다. 예비 중일 CT반 아까 말씀대로 곱살이 되나요? 마지막 PT 하면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저희 블로그에 해놓을게요. 블로그에 해놓고요. 자, 요건가요? 한 번만 띄워주세요. 저희 블로그에 올려놓을게요. 블로그 올려놓습니다. 내일 정도는 올라갈 겁니다. 동영상까지 올라갑니다. 자, 할게요.
테스트 난이도가 많이 어려울까요? 초급까지만 하고 붙은 애도 있고요. 고등하고 떨어진 애도 많고요.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난이도는 있죠. 네. 근데 단순히 까다로운 문제 모아놓은 건 아니고 사고력과 문제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지입니다. 테스트 문제와 유사한 게 어떤 걸까요? 감이 안 와서요. 뭐 대표적인 게 필지 수학, 또 저희 사고력 수업하는 저희 사고력 수업에 있던 문제들, 영재고 기출 문제, 뭐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장님과 상담은 데스크에 문의드리면 되나요? 현재 수강생 학부모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데스크가 지금 내일부터는 불이 날 거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다이렉트로 하셔도 됩니다. 자, 제 전화번호입니다. 010-2434-2804. 데스크에서 잘 안 되면 여기로 문자 주십시오. 저도 수업 중이라 전화를 못 받을 수 있거든요. 문자 주시면 되고요. 저희 설문조사가 내일 모레쯤 나갈 거니까 설문조사 하실 때 신청하셔도 저희가 뭐 며칠 안에는 연락이 갑니다. 네. 이제 질문 올리신 거 다 한 것 같네요. 시간이 너무 젖어서 더 없으시면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질문하신 분, 손 드신 분 계신데? 손 드신 분은 누구실까? 해결되셨나요? 갤럭시 S20 플러스 5G님. 손 드셨는데 해결되셨나요? 손 드신 분 해결되셨나요? 해결되신 것 같은데? 네. 주중에 몇 시까지 상담 가능하실까요?